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늘이 11월 11일이죠. 요 숫자처럼 우리 시장도 좀 양봉이 이렇게 길게 찍혔으면 좋았을 텐데 전강 후약으로 조금 흘러내린 하루입니다. 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봉 두 개 네. 멋있네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이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약간 널뛰기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도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상담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 상담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내용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 해주실 두 분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연우 파트너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장 우리 뭐 월화수목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 핸섬한 두 분, 맞습니다. 수익률 좋은 두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100포인트는 그래도 지켜줬다라는 반응이지만 뭐 11월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정강 후약, 네. 거의 뭐 아침 10시 이후로 자 상승폭을 급격하게 좀 줄여버린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로 네. 빠져버린 것 같아요. 아마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나누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제 연말 이야기도 또 슬슬 나오고 있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요즘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나 좀 힘든 장을 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전강 후약이 펼쳐지면서 다소 좀 녹록지 않은 장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배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엔 지금 환율 부분, 이 환율이 굉장히 좀 벽병을 만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이런 매도 포지션이 좀 이어지면서 좀 이런 수급면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결국에 이런 환율 문제 배경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한미 통화사프 이런 협정 불발에 따른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현 시장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 그리고 순환매 장세.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펼쳐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순환매 장세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좀 쉬어간다면 그동안에 좀 눌림을 받았던 섹터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낙폭 섹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외 섹터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쏠림 현상, 주도주 쪽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낙폭 섹터들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무엇보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여기에서는 용기 잃지 마시고 이런 연말 동안 우리 시장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 부분 조정에 대해서 선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좀 낙폭 섹터를 눌림에서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과 순환매 두 가지 키워드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또 섹터 이야기가 나와서 섹터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 드려보자면 자, 뭐 오늘 엔터나 화장품 이쪽은 이벤트도 사실 끝이 났고 네. 또 대장주들이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 지주는 좀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엔터 화장품 흐름이 좀 안 네. 좋았어요. 혹시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금에 대한 연간 비중 한도가 지금 현재 17.9%로 알려져 있는데 17.5%까지 올라왔다는 그 추가적인 매수가 현재로서 포지션을 조금 힘들다는 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쉽게 한 게 말씀드리면 환율이라는 것은 무조건 강한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원화가 강하냐, 달러가 강하냐? 달러가 강하잖아요. 네. 그럼 돈은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 대한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 오히려 이제 그래도 주식에 대한 차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은 맥시멈인 포지션이 잡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게 연기금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을 포지션을 제도를 이용해서 바꿔버리면 여기서 2%를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만 취했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토론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한국경제TV 기사로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엔터주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려면 추가적으로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전기전자를 매도하고 난 다음에 엔터주로 갈아타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엔터주에 대한 업황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업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중국과에 대한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연기금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연기금에 대한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런 엔터주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엔터주가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더라도 쉽게 올라가는 포지션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가는 맞습니다. 다만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다 살 수는 없는 수급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조금 꼬여 있다라는 말씀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터 저가는 맞지만 당장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엄청 채팅창에서도 어렵게 얘기한 것 네.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쉽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엄청 부끄러워졌어요. 아닙니다. 또 자세하게 네. 또 듣고 저희는 또 네. 혹시 모르니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 차원이었고 저를 채팅창에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건데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요. 아유, 공부를 또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섹터별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채팅창에서도 순환매가 아니라 순환매라고 순환의 시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요 섹터가 반도체가 또 남아 있잖아요. 여기 전략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뭐 AI 거품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그렇죠. 반도체 쪽에 관심이 네.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소부장 쪽에서 뭐 기회가 없을까라고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소부장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데요. 결국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추세를 이렇게 이탈시키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우리 시장 패닉장을 연출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과열권을 잘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AI 산업을 봤을 때 뭐 거품론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거품론보다는 지금 AI는 우리 미래를 봤을 때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들 다 AI의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AI 반도체 쪽에서 동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소부장 기업을 보실 때는 저는 여러 소부장 기업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가장 메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기업의 이런 파트너사를 갖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으로 보시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 우리 시장 급격한 하락을 나오면서 이 과열권을 다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한번 단기 낙폭에서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이탈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소부장 기업들의 행보들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TLB라든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저는 역시 소부장 기업들은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은 동반해서 좋은 흐름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10만 원, 네, SK하이닉스 60만 원대 지금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들도 좋지만 뭔가 좀 올라서 좀 쉴 것 같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혹시 좀 전략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네, 특히 지금 현재 시점이 우리가 이제 HBM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메모리를 생산할 때보다 HBM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세 가지 공정이 더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TSV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실리콘 전극 공정이라고 이제 구멍을 뚫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 공정 안에 포함되는 공정들이 식각 장비, 그리고 이제 세정 장비, 그리고 이제 평탄화 장비, 우리가 CMP 장비라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워낙 미세화 공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각 공정마다 세정 장비나 검사 장비가 매번마다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뭐 계측 장비를 좀 더 납품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것도 지금은 이제 각 공정마다 더욱더 이제 미세화 공정들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결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율을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소부장 관련주 안에서도 좀 더 선별적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HBM 관련주나 또는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장비 업체들을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노 대표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쨌든 투톱의 어떤 밸류 체인이나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이상로 대표님은 HBM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서 미세 공정에 관련된 장비주들 좀 그런 고차원적인 장비주들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반도체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저희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진짜 주식, 진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리뷰 먼저 듣고 갈까요? 네, 자 아무래도 오늘 나연호 파트너님 나오시면 네. G2G 바이오 네. 무상증자 있어가지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네. 에이스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먼저 G2G 바이오, 우리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G2G 바이오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인과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엔 G2G 바이오와 이런 D&D 파마텍 가장 톱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아마 지금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눈에 보이는 계좌에 보이시는 것은 마이너스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대박을 이렇게 좀 큰 상승을 보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수익률은 보이시는 거는 착시효과예요. 11월 25일 날 11월 4일까지 갖고 계셨다면 한 주당 2주씩 11월 25일 날 입고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시는 거와 다르게 우리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거의 뭐 100% 이상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요. 역시 먼저 매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과매도 구간,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했으면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눌림에서 잡아드리고 10월 22일 날 무상증자가 나와주면서 지금 걸리락이 일어나고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한 주 같은 경우는 우리 95,000원 정도가 되면 예전 가격으로 하면 곱하기 3배, 거의 한 29만 원 정도 근처가 되거든요. 우리 95,000원 전후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이젠 2주,
한 주당 2주씩이 입고가 될 텐데 일단은 그 2주는 이제 입고가 되면 그때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이미 권리락이 됐죠. 이 11월 6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11월 4일 날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네, 11월 25일 날 한 주당 2주 네, 또 무상증자가 들어오니까 네,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상로 파트너께서도 삼성물산, SK 얘기는 하고 가야죠. 네, 뭐 저는 지주사를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연말 이 배당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의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트의 지주사 한 종목은 반드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략했던 것은 이제 삼성물산, 뭐 SK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지주사 종목을 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려고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만큼 현재 여러분들 포트에 지주사를 보유를 하신 것들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련돼서 최고 세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저는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 금반지라고 하는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종목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지난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연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 지주사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GS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대표님도 LG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분 다 네, 아무래도 연말 앞두고 이제 지주사 뭐 관련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두 분 다 지주사를 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GS는 어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LG는 어제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좀 만만하긴 한데 이거 호재 나왔는데 안 오른 거 보면 또 찝찝하기도 하고 자 LG 안 올라서 가져오신 걸까요? 아니요, 이게 오늘 주제가 연말까지 이렇게 보는 종목인데 우리 앞에서 이상로 파트너님께서 정말 잘 설명 주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지주사는 결국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트 중에서 좀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동일하게 의견 제시 드리고요. 자, LG 같은 경우는 뭐 우리 LG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배당 성향이 지금도 한 50%가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6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을 밝혔고요.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의사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주사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 증권사하고 지주사 쪽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이런 지주사들은 상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지주사 리레이팅 기대감까지 점쳐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네. 자, 지주사들은 아무래도 LG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도 무겁고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단타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잡아드려요.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상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추세를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틀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9만 원대 1차적으로 저는 9만 원 목표가 한번 설정 잡아드리면서 이 9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 이전 고점인 10만 한 3천 원까지 한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반기 좀 연말까지 한번 여유 있게 보시면서 지주사에 대한 관점으로 LG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잘 나가는 AI 관련주처럼 이 지주사들은 보통 우리가 성장주로 보진 않고 그렇죠. 좀 안전한 가치주 맥락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연말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주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LG는 보니까 오른 게 없어서 좀 부담은 없는데 GS는 어제 많이 올라서 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좀 기다릴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GS 같은 경우에 올라도 여전히 이제 좀 저가 권역에 놓여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빨리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은 우선은 이제 현재 이런 GS나 S-오일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액침 냉각유라고 해서 우리가 액침 냉각유 방식이 이제 플루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플루이드를 만드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GS 같은 정유사들이 새로 모멘텀을 좀 달고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들이 전일에 대한 급등으로 나타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를 하지만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해 왔었던 부분이 존재를 했고 마찬가지로 뭐 발전기 기업들 또는 전력 설비 기업들도 가치적인 종목군들이었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액침 냉각유에 대한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 대한 추세가 상당 부분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과거 우리가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차와 정이 이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화학주, 정유주에 대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다시 한 번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로서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런 정유사로서에 대한 역할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한번 편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주사 종목 관련된 거 한 종목은 넣자 두 분 모두 비슷한 의견이시고요. LG는 어쨌든 연말까지 중장기로 조금 확실하게 지주사 기대감이 있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GS는 지주사에 더해서 어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G CNS요. LG CNS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실까요? 7만 원에 15% 정도 돼요. 7만 원에 15%요. 네네. 요거 그러면 한창 올라갈 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올라갈 때 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 그러면 그 10만 원 정도를 한번 보셨겠어요? 아니요. 지금 추매해서 지금 이 금액. 그러세요.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7만 원에 15%시고, 요거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세요? 저 평단까지 올 수 있을지, 뭐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매도할지, 예. 알겠습니다. 요거 어쨌든 뭐 당장 조금 짧게 보고 급하게 이렇게 회수해야 하는 자금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7만 원의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LG CNS 나름 추매를 해서 매입 단가를 낮췄는데 네. 그게 7만 원이고 지금 이제 6만 원 아래 있으니까 좀 손해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뭐 감아들고 그냥 버텨볼까 아니면 적당히 올라올 때 좀 정리 타임을 한번 잡는 게 좋을까 이게 지금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LG CNS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실적 부분에서도 막 이렇게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AI 도입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LG CNS는 최근에 이렇게 한번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쉼없이 내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낙폭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그동안에 뭐 발목을 잡았던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AI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지금 그 예산안에서 언급을 했던 게 AI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릴게요. 네. 보통 이 정도 구간 오시면 좀 겁도 나시고 되게 속상 많이 하셨을 텐데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자리에서 단기관점에서 보셔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7만 원대를 매수를 하셨다면 이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전 이 매물대와 이 저항대에 다시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매도보다는 당연히 과매도 구간인 만큼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유하신 물량은 일단 1차적으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그 당시 올랐을 때 그렇게 올랐을 때 어떤 뉴스나 재료가 이런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게 AI 쪽에 강하게 흐름이 나온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한번 8만 원까지 8만 원 이상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참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 때문에 한번 주가 네. 급등을 했다가 지금 뭐 올랐는 거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가격권에서는 뭐 크게 막 무너질 만한 기업은 아니라서 일단은 좀 버티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요 종목이 좀 아쉬운 게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보통 한 좀 세게 주는 데가 한 8, 9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8, 9만 원 주면 주가는 사실 7만 원도 네. 그렇게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라서 사신 가격 부근이 조금 저항대 역할을 네, 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목표가 참고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나는 대표님 설명도 그렇고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 7만 2천 원 선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왔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6만 5천 원이고요. 자, 비중은 30%로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오늘 좀 세게 올라서 그렇죠. 뭔가 좀 기대를 그래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어떻게 할까요? 네. 낙폭과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과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이제 인수가 되고 사명이 변경된 회사인데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동박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순으로 이제 단가가 달라집니다. 근데 단가가 가장 높은 것이 양극재, 그다음 단가 높은 것이 전해질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음극재 같은 경우 이 동박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쟁 상대가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딱 기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양극재는 국내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가 동박 같은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중국형 저가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에서 조금 밀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가 나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양극 잡채들보다는 주가가 지금까지 조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틀 동안 연속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말 그대로 이제 낙폭이 컸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부분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기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2번 연달아 오르면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가격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가격대가 약 4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밴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125월선이라는 게 10년간의 평균 주가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붙는다라고 보고 그 자리가 4만 3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해놓으시고 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4만 3천 원 목표가를 가지고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한때 참 10만 원 위에서 놀았던 회사인데요. 지금 3만 5천 원인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니까 10만 원대면 그 시총이 한 6조 원 정도 네. 됐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연매출 한 7, 8천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7, 800억 나오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해서 주가 달랐는데 네.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작년에 적자고요. 올해도 적자고 내년까지도 아마 적자일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어쨌든 간에 어제 오늘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분위기면 말씀하셨던 43,000원 부근대까지는 한번 밀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단 그 위로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든 좀 시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자세하게 또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신청 종목도 문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PR 들어왔고요. 매수가 22만 원입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화장품주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 우리 시청자분도 30만 원 간다고 해서 못 팔고 계시다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자 장투하면 30만 원도 가능하다는데라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먼저 요즘에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APR 같은 경우는 이런 메디큐브의 브랜드를 통해서 가정용 그 뷰티, 미용기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화장품주들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젠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고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점쳐졌는데 그거에 따른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실적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급등도 나와줬지만 대부분 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뭐 이렇게 낙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APR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니라 3분기에서도 굉장히 좋게 실적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런 메디큐브 브랜드,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홈쇼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굉장히 해외 쪽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최근에 이런 화장품 쪽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호실적을 보여준 종목들은 흐름들이 괜찮았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동반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APR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 음봉 5개를 받으면서 역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 웬만한 이런 종목들, 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매도보다는 당연히 보유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홀딩하시는 의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25만 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좀 수익 챙기시는 전략 잡아드리고 이게 추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전고점인 28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PR이 연초에 5만 원에 있던 주가가 최근에 25만 원까지 네. 아주 세게 올랐거든요. 그 올랐던 이유가 작년 매출이 7천억에 순이익이 1,000억인데 올해 예상 매출이 거의 더블 1조 4천억 가까이 순이익도 더블 이상 지금 한 2,700~800억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 해서 업계에서는 요거 곱하기 한 30배 정도 주자 이래서 목표 시총을 보통 한 9조 정도 네. 부르고 있어요. 9조 원을 주가로 한 사람은 그게 32만 원이거든요. 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딱 27만 원까지 갔다가 딱 내려오는 네. 게 약간 분위기가 목표가는 32만 원 불러놓고 뭐 자기네들은 좀 파는 분위기가 아닌가. 요즘 기관들은 목표가 32만 원 불러놓고 좀 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총이 오늘자 기준 7조 9천억 한 네. 8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거 사실 올라가 봐야 한 15% 미만이라서 대충 샀는 가격 부근에서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30만 원이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전략 두 분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R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또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일에 방송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버님?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예. 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28만 원입니다. 28만 원이요. 예. 오,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면 괜찮아요. 아닙니다. 8월에 8월에. 제가 한경에 참 많이 봅니다. 이 네. 방송도 보고 네. 토요일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쪽에나
한 분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가 상당히 네네. 유망성이 있겠다. 다음 순서가 아닌가 그러한 방송을 제가 자주 들어서 8월 24일 날 21만 4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첫째. 네. 아, 네네. 21만 4천 원 했다가 한 두 번 이렇게 수익을 취하고 네네. 28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가 굉장히 궁금해서 2차 전지가 또 내년까지 좋은 네. 방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환경에서 많이 듣고 네네. 오늘 궁금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가 내년도 좋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방송도 많이 보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그 느낌이 공부는 나는데 많이 안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예. 또 수익 잘 보고 계시고 어차피 길게 보고 또 들어가신 거니까 저희가 뭐 예. 내년까지나 전망이나 한번 자세하게 예, 살펴들어 예, 예. 볼게요. 네네. 예. 네, 자 삼성 SDI 일단 뭐 8월달에 첫 입성하셔서 좀 재미를 좀 보고 네네. 계셨네요. 자 지금 다시 산 거는 28만 원이 매입 가격인 것 같은데 아직도 수익 상태입니다. 좀 편안하게 좀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목소리에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정말로 많이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간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설계하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적으로 보더라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짓는다면 재생에너지를 일부 더 지어야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붙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잉 충전되는 것은 ESS로 저장이 돼야 되고 부족한 부분도 ESS에서 뺏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미국발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또한 마찬가지에 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도 보면 서남권의 SK하이닉스와 뭐 샘알트만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뭐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지금 또 샘알트만 측의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샘알트만이 미국에서는 브로드컴과 함께 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2차 전지가 이런 ESS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뭐 지금 28만 원 자리는 뭐 크게 고생 안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붙어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가보시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다른 여타의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사실 2024년도 2월 달에 이재용 회장이 수원 파일럿 공장에 방문했던 것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 때문에 방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연유가 있으니까 저는 삼성 SDI는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보신 전략으로 적어도 40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참 삼성 SDI를 포함해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전기차용 배터리 쪽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부진하다가 지금 삼성 SDI도 참조적으로 올해 영업이익 한 1조 2천억, 순익도 한 7천억 정도 적자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제가 10월 달부터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내년 내후년에는 좀 정상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특히 ESS 관련된 부분 때문에 뭔가 좀 그쪽이 좀 빠르게 좋아질 것 같다 해서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지금 삼성 SDI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는 좀 낮게 보는 데가 35만 원, 세게 보는 데가 45만 원이거든요. 그럼 평균이 딱 40만 원이죠. 자, 그러면 35만 원 가면 희선 씨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35만 원이요?
더 기다릴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저 같으면 냉큼 팔아버릴 거예요. 아, 어차피 목표가가 40만 그렇죠. 원이면 아, 40만 원. 35만 원에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좀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잘 달리다가도 지금 35만 원에서 제동 걸린 게 네네. 좀 그런 부분이라서 좀 중장기로 보면 일단 40만 원 넘기는 시도를 좀 기대해도 좋은데 뭐한 3, 4개월 이렇게 놓고 보면 35만 원 좀 저항 역할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이야기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